오늘 발표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3.8, 이재명 후보가 33.8, 안철수 후보 11.6, 심상정 후보 2.4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조사를 살펴보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방금 전에 살펴본 KSOI는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 42.0, 이재명 후보 36.8, 안철수 후보가 10.0, 심상정 후보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온 조사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면 특징이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 방송에서 나갔지만 큰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도 뭐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정진남 대표는 민주당도 지금 이런 흐름을 느끼고 있죠. 네, 아마도 당 자체 조사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여론조사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그 격차를 좀 벌이는 그 조사 결과고요. 또 전화 면접 조사는 또 오차 범위 내로 좀 좁혀지는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 이재명 후보가 30% 후반대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은 그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 플러스 중도층으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또는 원하는 시기에 지금 그 차곡차곡 가지 못하는 상황. 예. 그 속에서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좀 절박감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메시지를 지금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왜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 주변에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 사람들이 계속 극단적인 상황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알게 모르게 민심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꾸준히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본인이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사실은 후보에게 씌워진 덫 아닌 덫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일했다. 속칭 말하는 엑스파일의 그 줄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국민들에게 그게 말도 아닌 소리다. 나 줄리 할래야 줄리 할 시간도 없었다. 나 얼마나 바쁘게 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먹혔는데 재미있는 게 MBC에서 스트레이트에서 이 방송을 실제 그대로 음성 그대로 틀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그 기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줄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너 같으면 니네 딸 그렇게 시킬래? 무슨 유부남 동거 뭐 이렇게 엄마가 시켰다고 하는 그 논란과 관련해서 너 같으면 부모로서 그렇게 시킬 수 있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술집에 사이키 조명이라든지 술 같은 거 먹기 싫어하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돌을 닦거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술이나 뭐 이런 유흥업소에 뭐 조명 이런 거 싫어하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다. 이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자하고 대화하는 게 그대로 국민들에게 나가면서 예. 긴가민가했던 4, 5, 60대 여성층에서 이건 줄리 논란 자체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줄리에 대한 부분을 확 털어버렸고 그게 거꾸로는 범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비열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꾸로 역풍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견고한 지지세의 어떻게 보면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뭐 줄리 의혹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민주당의 관심사도 아니었고 사실은 또 후보 부인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최근에 그런 논평 자체도 내지 않은 상황이고 그건 이미 어느 정도 국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넘겨진 지가 오래된 얘기죠. 근데 뭐 좀 전에 우리 김경진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집착했거나 뭐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추미애 후보 대선 후보님, 추미애 대선 후보님 워딩을 찾아보면 줄리에 대해서 얼마나 새록새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는지가 아마 유튜브에 도처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라든지 열림공감 TV와 민주당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 유튜브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 TV 그리고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그러면 여기는 MBC, TBS 김어준 프로,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TV 이거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선전 매체다, 민주당의 기관지다 이렇게 국민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줄리 논쟁을 끝까지 던져왔던 이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퇴를 좀 내려야겠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그 김대엽 씨라는 아마 김대엽 씨 지금 현재 뭐 필리핀에서 뭐 구속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비열하고 음울한 어떤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범진보 진영에 대해서 조금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 TV보다는 아무래도 지상파 매체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MBC가 스트레이트에서 그렇게 똑 잘라서 절반만 하지 않고 또 편집을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거 누구죠? 그 이명수 기자인가? 네. 그 사람 인터뷰 같은 거 안 내고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했고 거기에서 나중에 그 서울의 소리 누구죠? 백은종. 백은종 네, 대표가 뭐 이럴 거면 괜히 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안 냈을까 이런 부분들 많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풀로 이렇게 좀 들려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어느 언론 칼럼 제목이 저는 항상 기억나는데 MBC는 비겁했고 김건희는 영악했다. 라고 하는 그 칼럼이 나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MBC가 어떤 공영 방송으로서 그 어떤 녹취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부터 그것을 그 어떤 공영 방송의 어떤 책임에 맞게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또 정확하게 그 녹취록의 어떤 전체 풀 스토리를 그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 보도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입수된 어떤 녹취록에 의존하거나 뭐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통적 지지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구경꾼,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거냐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MBC 보도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저는 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어떤 자질 이런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그런 것들이 막판 중도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은 좀 두고 볼 일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또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군요. 지난번에 뭐 3%가 나라를 구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MBC가 윤석열을 구했다.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여론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상승 포인트가 어디냐면 수도권 여성 특히 4, 5, 60대, 50대 여성들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상승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5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던져졌던 이 줄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걸 털어버리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던졌다. 근데 이제 물론 어느 진영이나 사실은 자기 편의 극렬 지지자들을 통제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기는 한데
문제는 서울의 소리나 아니면 열린 공감 TV에서 이 줄리 논쟁을 너무 키웠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그 종로에 있는 무슨 서점 담벼락에 무슨 줄리 예. 그림 그리고 별걸 다 했지 않습니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성당 다니는데 사실은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저랑 같은 본당의 신자들이 그 줄리 돼 있는 열린 공감 TV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 뭐 벌써 한 4-5개월 뭐 전들인데 이런 사람을 국모로 해서 이제 그 표현이 국모라 하는데 예. 국모로 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보면. 근데 그만큼 국민들 뇌리 속에는 그 의식이 강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 지지자들의 너무 극렬 과잉 허위 비열한 선거 운동을 민주당이 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가려다가 제대로 된 역풍을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간 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차라리 돼버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경진 단장께서 이제 줄리 논쟁은 오히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슬슬 김건희 씨 등판론이 나오더라고요. 뭘 꾸미고 있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 사실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 5년 전 대선 때 김정숙 여사가 했던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나요? 그때 사실은 호남이 국민의당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호남은 대부분 그때 국민의당 의원들이었고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호남 탈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선거 6개월 전부터 호남에 오셔서 목욕탕, 경로당 이런 데를 계속 자맹해서 다니시면서 언론 일체 노출 없이 어르신들 등도 주물러 드리고 또 경로당에서 밥 같이 해가지고 그냥 어르신들하고 밥도 먹고 목욕탕에서 어르신들 때도 밀어드리고 뭐 이랬거든요 보면. 그게 의외로 물밑의 여론을 굉장히 장악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김건희 배우자 쪽에다가 그냥 자맹해서 봉사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진 단장의 바램처럼 예. 뭐 후보자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수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언론 보도에 보면 뭐 이를테면 홍보용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뭐 확인됐다 하면서 등판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당연히 등판하는 게 맞다. 오히려 후보 뒤에 감춰져 있으면서 이를테면 사실상 후보인 양 지금 7시간 녹취록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요. 사실 많은 얘기의 주체가요. 주어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김건희 씨 내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본인이 뒤에서 사실상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모습보다는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또 검증도 받고 국민들에게 어떤 면모인지 실제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당연히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후보자 배우자로서의 저는 당연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